자, 그다음 부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부기는 장부에다 기록하는 건데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가 있고 기장 방법, 그 기장 방법이라고 하네요. 하나는 단식 부기, 하나는 복식 부기. 단식은 혼자 치는 거, 복식은 둘이 치는 거잖아요. 단식은 일정한 원리 원칙 없이 거래 내용을 상식적으로 기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증감을 기록만 하니까 왜 손익이 생겼는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럼 불완전한 부기 방식이다. 예를 들면 주로 가계부죠. 가계부 쓸 때 뭐 1월 1일 날 콩나물 하나 사왔다 이렇게 1,000원, 뭐 1월 2일 날 뭐 세탁비 들었네 이렇게 적는 방법이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기업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한대요.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이중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1월 1일 날 콩나물 샀다고 콩나물 1,000원 왼쪽에 적고 오른쪽에다가 현금을 줬네요. 현금 1,000원.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적고 같은 금액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자세한 방법은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복식부기죠. 그 다음에 경제 주체의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경제 주체가 지금 경제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복식부기를 하면 영리부기라고 부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이 하면 비영리부기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합니다.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말 비슷하죠? 회계 단위, 회계 연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회계 단위는 뭐냐부터 볼게요. 부기에 있어서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인 범위래요. 장소적 범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장소적인 범위, 얘는 기간적인 범위인데 여기 경제 주체가 있어요. 경제 주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에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서울이 아니라 서울 일산에 호프집이 하나 있고 장사가 잘 되니까 저기 신촌에다가 호프집을 또 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요 일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경제 주체에 재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증감 변화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신촌의 호프집에도 재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걸 기록을 해야 될 거야. 그럼 요걸 이렇게 하나로 놓고 이렇게 기록합시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최 대리가 운영해요. 일산에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신촌에도 호프집을 운영해. 네? 내 거지 다. 근데 재산의 증감 변화를 얘 건 여기다 적고 얘는 따로 적어. 그럼 얘가 회계 단위가 되는 거고 얘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범위잖아요. 징은 또 뭐냐.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록할 거냐. 나는 여기 일산에 있는 것만, 이 신촌에 있는 것만. 이것도 하나의 회계 단위고 근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다 묶어서 기록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 누구부터 누구까지를 싸서 묶어서 보고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기록할 거냐. 그럼 이제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현실에 가보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록하지? 이걸 두 개 뭉쳐서 하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직 부가세법을 안 배웠으니까. 부가세법은 부가세법은 이게 사업장 단위로 기록을 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놓고 입력을 하고 얘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놓고 입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라는 걸 내고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을 낼 거예요. 그때는 요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 배우실 텐데 이런 경우라면 회사 등록을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해서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요 두 개 회사를 더하기 해서 뭉쳐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봐두시면 되겠고 이게 회계 단위예요. 장소적인 범위. 자, 그 다음에 회계 연도가 더 중요한데 이 회계 연도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경영 성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업의 경영활동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회계연도 또는 회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도 해요. 위에 이제 더 공부해 보시면 똑같은 말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문 닫는 날까지 기업의 경영활동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 회사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딱 문 닫은 날, 지금 개업한 날로부터 폐업한 날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이게 가장 정확하니까. 왜냐면 이익이 생기고 줄고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끝나는 날 보면 정확하죠. 근데 끝나는 날 요걸 딱 보고해봐. 그럼 정보 이용자가 저 회사가 경영 성과가 어쩐지 보려고 했더니 끝나는 날 딱 보고를 해요. 그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문 닫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또 세금은 또 언제 걷을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기간을 쪼개서 경영 성과를 보고를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세금도 내야 되고 정보 이용자 이 정보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계 연도는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기간적인 범위인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간적인 범위라고 써 있고, 그 다음 그래프만 보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건 약속이니까 이렇게 놓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쪼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계 연도라고 하겠다. 여기만큼씩 잘라가지고 보고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해서 인위적으로 쪼갭니다.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딱 1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네. 여기 지금 올해잖아요. 올해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올해라고 불러요. 그럼 올해의 바로 앞전 연도를 뭐라고 불러요? 작년이라고 하죠. 작년. 그럼 올해의 다음 연도는 내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회계를 하니까 회계학에서는 올해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기라고 부릅니다. 바로 올해의 앞전을 전기라고 부르고 이제 암기하셔야 되겠죠. 올해의 다음 연도를 후기가 아니라 차기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약속이니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 당기인 기가 시작하는 점을 우리는 올해의 첫 시작점을 뭐라고 그래요? 연초라고 하잖아요. 연초, 끝나는 날은 연말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기잖아요. 기초. 여기를 기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올해를 당기, 이게 바로 회계 연도예요. 이게 회계 연도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가 첫 해면 1기, 두 번째 연도면 2기, 이렇게 단어, 기초, 기말, 전기.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까지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작년의 앞에를 뭐라고 하냐면 재작년이라고 하죠. 재작년. 여기는 전전기라고 합니다. 내년에 그 다음 연도를 내후년이라고 하죠. 여기는 차차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막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여기 쓰는 단어는 당기. 그래서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당기 순이익, 기초, 기말로 단어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그 다음에 주식회사인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업 연도는 어떻게 될까? 거기 끄트머리쯤에 보시면,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상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2년씩 한꺼번에 보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좀 길어지면 좋겠죠. 길어지면 2년에 한 번씩 세금 내는 건 똑같은 거니까.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1년 이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6개월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예를 들어볼게요. 1년 안 넘치면 된다 그랬지.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괜찮겠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나는 좀 성격이 희한하니까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자,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라고 볼게요.
법인 괜찮습니다.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게 1년이 초과되지만 않으면 돼요. 안 넘쳤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4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괜찮아요. 또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 괜찮아요. 자, 이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3월 말에 끝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3월 말 법인이라고 부르고 6월 말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사람은 6월 말 법인. 보통은 여기 있죠. 12월 말 법인. 그러니까 시작점 중요하지 않고 1년만 넘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사업연도를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거 다 가능해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남들은 세금을 1년에 한 번 내게 되는데 2번씩 내겠다는 거죠. 이런 회사는 6월 말 법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작하면 되니까. 자, 법인은 그렇고요. 그럼 개인 사업자도 그러냐?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딱 요거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 인정 안 씁니다. 일상에서 이제 보시게 된다는 얘기네요. 상식적으로 봐두시라니 시험과 무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걸 보시고